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손과 손목에 관련된 손목 질환, 이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방송 함께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정형외과 질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서유원 아나운서. 네, 매주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건강정보 꼼꼼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이십니다. 고정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의학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요, 몸 상태로 날씨를 예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제 비가 올 것 같거나 날씨가 좀 흐리면 아이고 허리 쑤셔, 무릎 시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지금 TV 보시면서도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는 무릎 관절입니다. 지난주에 이 손목 관절, 손목 질환에 이어서 일상생활하면서 사실 무릎 불편하고 하시다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네, 전 박혜진 아나운서께서 오프닝 때 하셨던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 뭐 날이 흐리거나 하면 어르신들께서 오늘 무릎이 시리다, 예. 오늘 비가 오려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비가 오려나 하면서 네. 막 그래서 서유원 아나운서는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없죠?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저는 가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저 뭐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막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사실 되게 중요한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예. 그런 무릎이 시리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무릎 질환에 대한 뭐 다양한 어떤 건강 정보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우선 그 무릎의 구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무릎의 뼈를 이루고 있는 그 세 가지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 대퇴골이라고 부르는 그 허벅지뼈, 그 경골이라고 부르는 그 종아리뼈, 그리고 그 슬개골이라고 부르는 그 무릎뼈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뼈와 뼈들을 이어주는 바깥 내외측의 인대와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가 있고,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고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그 연골판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이제 무릎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허벅지뼈랑 또 종아리뼈가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우선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격렬한 운동들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무릎 구조들은 우선은 그 내외측의 그런 이제 인대들과 안쪽에 있는 그 십자인대가 가장 많이 다치게 되고요.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까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그 윤활 작용을 해준다고 하는 그 반달 모양의 그 연골판은 그 특별한, 그러니까 강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라도 그냥 다칠 수가 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연골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인대를 다쳤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연골판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 좀 생소하긴 한데 이 연골판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연골판이 좀 아프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 연골판 자체로는 그러니까 연골판에 그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 자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자체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것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제 증상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은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에서 이제 찢어져 나와서 관절 운동을 이제 방해를 해요. 이제 그럴 때 무릎이 이제 걸리고 아프다, 뭔가 딸깍딸깍 걸리는 느낌이 난다. 이제 그렇게 하고 통증도 물론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극되는 것 때문에 그 연골이라든지 주변의 활막을 자극을 해서 무릎이 갑자기 붓는다든지 그런 아니면 열감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연골판이 다르면 뼈에 바로 충격이 온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통증 같은 건 없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골판 자체는 이제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못 느끼지만 그 뼈에는 되게 많은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골판이 예를 들어서 찢어지거나 손상이 됐고 아니면 닳아서 이제 뼈하고 뼈가 직접 닿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뼈에서 많은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통증을 느끼다 보면은 변형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우선 그 연골판이 다치거나 그 손상을 받고 그리고 닳게 되면은 그 원래 연골이 이제 가지고 있던 높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 높이만큼 이제 뼈와 뼈끼리 이제 닿게 되는 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깥쪽 연골판은 괜찮지만 안쪽 연골판만 주로 닿게 되면서 그 다리에 변형이 생기게 되죠. 주로 그래서 그 U자형 다리라고 말하는 안짱다리 그런 이제 걸음걸이들을 걷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뼈와 뼈끼리 직접 닿게 되면은 이제 뼈에서 서로 이제 서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뼈들을 강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뼈가 발생하게 돼서 이제 그것들 때문에 또 서로 이제 뼈와 뼈끼리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도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통증을 피하고자 이제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게 이제 다 제한이 생기는. 그래서 걸음걸이까지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무릎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하지 관절들에 비해서 특히 무릎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위에서나 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체중을 실리는 부위, 특히 그러니까 그 하지 부위에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또 관절의 특별한 그 특성 때문에 그 무릎에서 우리 몸의 전체 85%에 해당하는 그 관절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만 잘 관리하더라도 이제 우리 몸에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골이나 연골판은 한 번 손상되면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무릎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경우에 한번 다치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손상을 다시 복귀시키는 그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적인 치료 방법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손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무릎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가 참 필요할 텐데 예방법을 그러면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우선 예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비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체중 감량을 하시면은 그 무릎에 그 체중 부하가 이제 적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증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계속 조금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그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나쁜 자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 특히 바닥 생활이라고 말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그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그 연골판이나 연골에 많은 그 부하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사지가 있는 운동,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등산이라든지 뭐 계단 오르기 같은 그런 운동들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사실 산에 가시거나 맞아요. 계단 오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무릎에는 좀 무리가 갈 수 있다. 예, 무릎뿐만 아니라 하재도 마찬가지로 많이 무리가 가는데요. 그 다른 뭐 심장이라든지 폐 이제 그런 곳에는 많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그 하지 관절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식당들에서 확실히 예전에는 좌식으로 돼 있는 식당들이 많았는데 손님들이 요즘 안 찾아요. 워낙에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 그 테이블에 의자를 놓고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어떤 맛집이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다 좌식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앉아요? 다리 막 저리고 아프고 이러면. 예,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이제 앉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릎을 제대로 펴고. 무릎 펴고? 네, 무릎을 이제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같은 자세로 한 30분씩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세를 좀 바꿔주는 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건방지게 다리를 피냐고 하시겠지만 행여나 누가 그러고 계시면 무릎이 좀 불편하시구나 하고 조금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들은요. 우선 네. 첫 번째로 가장 하기 쉬운 운동들 중에 하나가 그 걷기입니다. 걷기. 예, 걷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운동이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하지에도 지속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뼈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어서 가장 하기 접근성이 이제 높아서 하기 쉬워서 이제 가장 권유드리는 운동인데요. 네. 그러니까 평지, 그러니까 경사지를 피한 그 평지에서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신고 네, 쿠션이 좀 쿠션이나- 있고. 네. 그런 운동화를 신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시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다른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물 속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력 때문에 체중을 조금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요. 네. 좀 수영, 그러니까 물 속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아쿠아로빅 아니면 수영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돼서 그것도 추천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은 그 실내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체중 부하가 되지 않고 이제 관절 운동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근육은 계속 이제 발달시킬 수 있어서 이제 자전거 운동하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왜 이제 직장에서도 무릎이 좀 아프다 하면 의자에 앉아서 또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관절 운동법도 있는 것 같던데. 아, 네, 그 무릎을 쫙 펴서 쫙 이제 펴고. 발을 네.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치마 입으셔서 하기 선생님이 힘드시니까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 좀 네.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제 무릎을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약간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해서 10초 정도 버티기. 아, 버티기로? 네, 버티기 하고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 다시 또 10초 버티기 하고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이것도 난 이제 나는 앉아 있지 않을 거야 하는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쭉 펴고 네. 쭉 펴고 이제 다리를 들어서 10초 정도 버티는 건 허벅지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제 무릎의 통증도 많이 감소할 수 있고 무릎의 관절염도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어쨌든 무릎이 역시 이게 생명이니까 여기 근력을 좀 키워야 돼. 그래서 조금 정도 아픈 거는 참고 근력이 우선이하고 계속 운동을 아파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뭐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과하게 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릎에서 이제 나는 그만 운동하고 싶어라고 보내주는 네. 신호라서요. 예.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좋고 차라리 그런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운동 횟수나 시간을 늘려서 약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좀 더 무릎이나 다른 관절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까지 지금 좀 안 좋은 자세 그리고 이제 예방법 같은 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들으시다가 아, 저거 내가 자주 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양반다리요. 양반다리. 양반다리 TV 볼 때 진짜 자주 하거든요. 어. 뜨끔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반다리 안 좋고 그냥 쭉 뻗거나 네. 뻗은 자세에서 버티기로 운동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무릎 관절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송 보시면서 아, 나는 저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예방은 이미 난 지났고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어느 정도 그 관절염이 그 진행된 분들한테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속적으로 그 나쁜 습관, 나쁜 일상생활 중에 나쁜 습관들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근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소량의 그 뭐 소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용하는 거는 그 증상을 좀 없애서 일상적인 생활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약물을 좀 복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손목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건가요? 아, 예,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조건 통증이 있거나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반적으로 그 약을 먹거나 해서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 약물을 복용하는 정도의 그 본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그러니까 무릎이 붓는다든 그런 이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거나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좀 변형 있잖아요. 네. 그런 변형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럴 때는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료를 받았는데 뭐 다 해봤지만 이제 수술을 해야 할 단계가 왔다라고 결론이 지어졌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수술적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크게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치료를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관절경을 이용한 그 연골판의 치료를 먼저 할 수 있겠는데, 그 연골의 손상은 심하지 않으나 그 연골판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찢어진 연골판을 좀 꼬매주거나 다듬어 줌으로 해서 그 추가적인 연골판의 손상을 막고, 그로 인해서 연골의 퇴행적인 손상과 그 변화들을 그 줄이게 돼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관절염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네.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모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절골술이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 관절염이 이제 심하고 그 다리에 O자형 변형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 무릎을 이제 반듯하게 이제 맞춰준다, 일자 다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제 수술의 모양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종아리 모형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종아리 뼈? 모형인데 예. 뼈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종아리 다리 뼈를 이제 벌리고 나서 그걸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그 고정을 함으로써 이제 하지 O자형 다리를 이제 일자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체중이 실리는 부위도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쪽의 무릎의 통증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것도 또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공관절 이제 치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의 또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이제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제 상황에서는요, 이제 무릎뼈의 끝에 부분을 이제 자르고 예. 이제 금속 치아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금속 치아물로 바꾸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그 삽입물을 집어 넣어서 사람이 만든 인공 관절로 바꿔주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통증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제 무릎의 일상적인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이게 네, 어쨌든 우선- 인공물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수술한다고 해서 뭐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몸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넣어준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몸에서도 정상적인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통증이 조금 수술하고 나서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통증이 있고, 약간 좀 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딸깍딸깍 무슨 소리도 나는 그런 것이 좀 지속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그러니까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만 이 수술을 좀 진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을 때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 아니면 아까 상황에 맞춰서 뭐 절골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골판을 다듬는 관절경 수술 같은 걸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네, 가장 하는, 최후의 보루. 예, 네. 최후에 할 수 있는 수술, 치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또 궁금증이 뭐 이렇게 산더미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기다려지는 시간 서유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네.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오늘도 쏙쏙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자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애매할 때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많이 쓸 때만 잠깐 통증이 있고, 쉬고 나서 통증이 없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보면은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충분하게 운동을 더 하는 게 오히려 그 통증들을 좀 이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보면은 특히 요즘 생활에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처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되게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그게 오히려 근육이 이제 키워지는, 그리고 근육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좀 병원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인공관절이다 보니까 그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랄까요?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쓰던 이제 그 가동 범위, 그러니까 굽히고 펴고 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심한 상황에서는 비틀거나 뭐 다 모든 그러니까 운동 범위들은 다 따라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금속과 금속 사이에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치환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 무릎에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무릎을 비틀거나 꼬거나 했을 때 나타나서 이제 그 부하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달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되도록 뭐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거나 하는 행위들을 되도록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받고 난 환자분들은 그래서 항상 평지 운동만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고 통증을 조절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부담 없게 만들어주는 게 그 수술의 목표라서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에 조금 제한을 두긴 하지만 일단 쓰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잘 관리를 하시면서 쓰셔야 되고 이렇게 구부리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네. 구부리거나 이 무게가 많이 실리는 어떤 물건을 든다거나 이런 건 좀 정말 삼가하셔야겠네요. 더더욱이나. 네. 예. 저는 예전부터 그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 하면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중이 그 조그만 그 슬개골의 뼈에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그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 계속 자극을 받는 그 연골 연화증이 계속 이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체중을 그러니까 발을 지면에 댔고 이제 무릎을 굽히는 행동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그걸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네. 그 통증을 조금 줄이고자 할 때는 오히려 다리를 지면에서 떼고 이제 아까 제가 들어서 보여드렸던 지지하고요. 네, 다리 보여드렸던 그 무릎을 펴고 하는 운동들 이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아, 같습니다. 선생님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왜 무릎 폈다 뭐 굽혔다 할 때 소리 나는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증이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나면서 이제 통증이 같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없을 때는 네, 크게 문제가 안 괜찮습니까? 됩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무릎 관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막 다리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TV 시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환자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그 무릎이 아프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무릎이 아프다고 참는 건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나쁜 자세와 나쁜 운동들, 네. 그러니까 무릎의 나쁜 자세와 무릎 나쁜 운동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이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무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선생님 해주신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어요? 저는 양반 다리가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렇죠. 습관을 좀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주제 무릎 관절이었습니다. 뭐 하지 관절 중에서도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무릎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얼만큼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닥 생활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리고 체중 관리하시고 무거운 물건 될 수 있으면 들지 마시고 이왕이면 운동하실 때 계단보다는 평지를 서서히 천천히 걷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릎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